1시간에 300마리라면 어디 보자. 12초에 한 마리씩 짱뚱어를 잡은 셈인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눈 크게 뜨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낚싯대를 휘두른 지 불과 5초. 짱뚱어 한 마리 납시오. 말 끝나기 무섭게 또 한 번 낚싯대를 휘두르나 했더니 이번에도 성공! 아니 설마 또요? 30초도 안 돼 짱뚱어 3마리를 낚아버리네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 정확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백발백중 낚시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 드넓은 바다를 장대 하나로 평정한 어신이 있다. 도대체 누굴까? 직접 찾아 나섰는데요. 사람 따라갈 사람은 없어. 미끼도 없이 거의 500마리. 한 번에 500마리라고요? 유독 남자 앞에서만 맥을 못 춘다는 이것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까매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 있어요. 귀도 이렇게 생기고 알록알록 등거리가 까매갖고. 심지어 귀까지 달려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갯벌. 이곳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각종 생명체들도 덩달아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때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 물고기.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물고기를 낚아채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뭐 잡으시는 거예요? 짱뚱어. 짱뚱어? 예. 요놈이 바로 갯벌의 보물이라 불리는 짱뚱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장대. 이것이 짱뚱어 사냥에 필요한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데요. 든든하게 무기 고쳐준 후 드디어 첫 짱뚱어 사냥에 나선 남자. 장대를 던지기 무섭게 짱뚱어 한 마리가 낚여옵니다. 우와. 참말로 시원하게 잡아보네. 어찌 저렇게 잘 잡아올까? 봐도 신기하게 잡는다. 남자의 사전에 실패는 없다.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 한 번 정한 목표물은 놓친 적이 없다는 남자. 명실상부 짱뚱어 사냥꾼다운 모습인데요. 장대를 피해가지 못한 짱뚱어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지금 300마리 정도 잡고 하나 개당 1,500원씩이면 뭐 40만 5만 원 되겠죠? 불과 1시간에 45만 원을 번다는 이 남자. 백발백중의 명중 김강석 씨의 짱뚱어 사냥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반도의 끝이자 시작점이라 불리는 전라남도 해남. 갯벌이 민낯을 드러내면 제철을 맞은 짱뚱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기나긴 겨울잠에 들어가는 짱뚱어는 바로 지금이 제철. 덕분에 사냥꾼의 발걸음도 분주해지는데요. 깊은 갯벌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는 법. 널배를 타고 갯벌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가 뭔가를 꺼내 불을 붙이는가 했더니 이게 웬일? 지금 폭죽 터트린 건가요? 갈매기가 저공을 해버리면 짱뚱어하고 천적이에요. 저 갈매기가 나르면 짱뚱어가 다 저 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일단 갈매기부터 쫓아내고 보는 거군요. 외방꾼 소탕 작전을 끝내고 낚싯대를 꺼내드는데요. 얼마나 긴지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자, 이제부터 낚시 돌입.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냅다 낚싯대 투척. 한 번에 걸린 짱뚱어. 낚싯대를 휘휘 젓는 듯한 모습이 어째 다른 낚시법과는 영 달라 보이는데요. 뭐가 좀 틀려요? 일반 낚시하고는 다르죠. 낚시 구경할래요? 낚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일명 훌치기 낚시라고 해요. 홀치기 낚시는 또 뭔가요? 낚싯대 끝에 여러 개의 갈고리 바늘을 달아 물고기를 홀치듯 낚는 걸 홀치기 낚시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왜 홀치기 낚시로 짱뚱어를 잡는 걸까요? 엄청 예민하죠, 짱뚱어가.
자기 위협을 느끼면 뻘썩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죠. 제작진이 짱뚱어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일사불란하게 자취를 감춥니다. 요 예민한 성격 건드리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바로 긴 낚싯대인 셈이죠. 7m에 이르는 낚싯대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모습에 제작진이 직접 짱뚱어 낚시에 나섰는데요. 웬걸 낚싯대를 주체하지 못하네요. 자, 다시 한번 도전. 오, 제대로 던진 것 같다 했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짱뚱어. 다 들어가요. 예. 예민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걸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세요? 저걸 잡으러 예민한 걸 잡으려면 나는 더 예민해지지. 뛰는 짱뚱어 위에 나는 낚시꾼이 있다. 강석 씨가 진짜 사냥에 나섰습니다.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 손이 쉴 틈이 없을 정도인데요. 잡고 또 잡고 빈 바늘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잡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 이게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얼추 한 300개 거작 되겠네요. 1시간에서 300개요? 예. 1시간에 300마리라면 어디 보자. 12초에 한 마리씩 짱뚱어를 잡은 셈인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눈 크게 뜨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낚싯대를 휘두른 지 불과 5초. 짱뚱어 한 마리 납시오. 말 끝나기 무섭게 또 한 번 낚싯대를 휘두르나 했더니 이번에도 성공. 아니 설마 또요? 30초도 안 돼 짱뚱어 3마리를 낚아버리네요. 한 채 실수도 용납지 않는 정확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백발백중 낚시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 짱뚱어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 움직임 동작을 보고 위협을 느끼면 바로 뻘속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귀는 어둡지만 큰 눈을 무기 삼아 주변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짱뚱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이런 습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짱뚱어가 위치한 곳보다 30cm 멀리 낚싯대를 던지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비법. 그런데 이때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정확하게 짱뚱어의 꼬리를 꿰뚫는 낚싯바늘. 그의 두 번째 비법은 꼬리 집중 공략 되시겠습니다. 이 꼬리 쪽으로 쳐져야만이 이 상체가 크지 않고 오래 삽니다.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 이게 공략을 꼬리 쪽을 공략하시는 네, 거예요? 거의 90% 이상은 꼬리 쪽이죠. 그의 비법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크게 원을 그리며 걷어들이는 낚싯대. 싱이 생명인데 그래서 싱을 잘해야 됩니다. 돌리는 과정에 약간 줄이 능청하든가 2단 템포가 쳐지면 빠져버립니다. 원심력을 이용해 낚싯대를 감아올려 짱뚱어를 제대로 홀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건 스냅과 기술이 하나가 융합이 맞아야 돼요. 정확한 거리, 날카로운 꼬리 공략에 원심력을 이용한 스윙으로 캐치. 이거야 원 갯벌 유명 사수가 따로 없네요. 선생님께서 여기 짱뚱어 잡는데 여기서 제일 잘 잡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얘기하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명인이다 달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강석 씨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남자가 있었으니 과연 짱뚱어 사냥꾼 타이틀을 거머쥘 이는 누가 될 것인가? 자신 있으세요? 한 15년 정도 된뒤 한 이따 잡으신데 보시면 알 겁니다. 30분간의 짱뚱어 낚시 대결. 시작! 승자는 오직 한 명뿐. 강석 씨가 먼저 기선 제압에 나섭니다. 반격에 나선 도전자. 역시 만만치 않은 실력인데요. 주거니 받거니 막상막하의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 배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유지하며 날카로운 실력을 보여주는 강석 씨. 기술적인 면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걸리다만 짱뚱어. 긴장한 탓일까 도전자의 실수가 거듭되는데요. 심지어 다 잡은 짱뚱어를 놓치기까지 합니다. 아우,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요? 선생님 끝났습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 똑같이. 둘. 냉혹한 승부의 세계.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쪽에 미소 지을 것인가? 하나 부족하면 100개요. 선생님은요? 125개? 고생하셨네. 네, 고생하셨어. 사고로 구관이 명관이라 김강석 씨의 승리. 어떠세요? 직접 해보시니까. 아이, 아무래도 저보다 조금 더 정확도도 좋으시고 좀 더 낫네요. 승리의 기쁨도 잠시. 강석 씨는 다시 짱뚱어 낚시에 나섭니다. 어느덧 바다에 자리를 내어준 갯벌을 뒤로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과연 어디를 가는 걸까? 그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식당. 이곳이 바로 짱뚱어의 종착지라는데요. 갓 잡아 올린 듯 싱싱한 짱뚱어들이 펄떡이고 있습니다. 미리 주문받은 양에 맞춰 짱뚱어를 판매하는데요. 과연 오늘 첫 수입은? 얼마예요? 한 잠깐만요. 25, 26, 27, 28, 29, 30, 32만 원 되네요. 32만 원이요? 예. 이거 첫 수입부터 꽤 짭짤한데요? 강석 씨가 잡아온 짱뚱어는 뭐가 좀 다른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제 기술이 서른 사람이 잡으면 상처가 많이 나서 막 들어오면 다 죽어버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 놔두고도 생으로 팔 수 있거든요. 회로. 짱뚱어 좀 만져봤다는 상인들도 인정하는 그의 실력.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전격 검증! 초를 쓰러뜨려라! 과연 홀치기 낚시로 미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도전! 몇 번이요? 2번. 2번. 정중앙 2번 초를 선택했는데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긴장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초를 향해 날아드는 낚싯바늘. 과연 점 찍었던 2번 초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먼저? 이때 힘없이 쓰러지는 2번 초. 도전 성공했습니다. 아, 되네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네. 진짜 달인이네, 달인. 최고, 최고, 최고. 최고요. 도전에도 성공했겠다. 오늘 잡은 짱뚱어로 한상 차려볼 참입니다. 이빨만 잘라낸 채 통째로 즐기는 짱뚱어 회는 쉽게 맛볼 수 없는 별미 중의 별미.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아는 사람만 아는 비장의 맛이라는데요. 지금 올리는 건 뭐예요? 간. 간이도 생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렇죠. 이거. 네,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탈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동면에 들기 직전 9월의 짱뚱어는 갯벌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한 영양가를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아내의 손맛이 더해지면 금상첨화. 짱뚱어의 뼈를 곱게 간 다음 갖은 채소와 함께 푹 끓여내면 기력 회복에 최고라는 짱뚱어 탕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이웃들과 함께 맛볼 시간.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짱뚱어 요리를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으니 야, 임금님 수라상에 안 부럽네요. 자주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오면 자주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음식 나눠 먹고 그렇게 합니다. 아, 맛있으세요? 맛있어라. 여름 보양식. 이 우리 지방 사람들이나 이거 맛을 볼까 먹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맛을 모릅니다. 다음 날
강석 씨가 집을 지키고 있는 걸 보니 아직 물때가 아닌 모양인데요. 아니, 집안에서 웬 낚싯대일까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목표는 리모컨. 짱뚱어를 낚아채듯 손쉽게 리모컨 사냥에 성공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유용한 기술인데요. 텔레비전으로 무료음을 달래던 강석 씨. 이번엔 낚싯대를 길게 느리는데요.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강석 씨의 두 번째 목표물은 바로 식탁 위의 과자. 아이쿠, 이번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낚싯대를 던져보는데요. 이거 성공은 성공인데 어질러진 거실은 어떡해요? 거실은 뒷전, 손맛으로 낚은 초코 과자가 그야말로 꿀맛인 모양입니다. 집안에서 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연습이고 실습인 게. 아, 집안에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한 마리라도 더 잘 잡대. 백발백중도 모자란 걸까? 이번엔 화장지가 목표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낚는 그도 놓친 것이 있었으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예? 뭐 하고 있어? 예? 이거 뭔지 그래 이것이. 맨날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규리가 이쪽 닦으려는데 그냥 당연히 찍고 와요 그냥. 참말로. 아이고. 내가 못 사는 거야. 나 나가면 알아서 하시오. 이거 뭐야 이게 다 날락가를 만들어 놓고. 예? 아 치워놓게 해. 치워놓게. 징해서 참말로 못 살아. 예? 이게 마약과 같다 할까요? 때 되면 자동으로 낚싯대 들고 나가집니다. 집에서 집사람이 낚싯대 들고 설치면 못하게 하고 혼도 납니다만은 그래도 나의 가장 가까운 동무이자 나를 제일 위로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낚싯대예요. 낚싯대 들고 바다에 가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날 오후 갯벌에 나갈 채비를 하는 강석 씨. 뭔가를 찾는 모양인데요. 음이 벌써 다 써버렸네. 이걸 어떻게 할까? 찾던 것이 없나 본데. 그런데 어째 강석 씨 행동이 수상쩍습니다. 주방을 기웃거리는가 싶더니 조심히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뭐라고 있어 지금? 뭐라고 있어? 아 이거 하나만 쓰려고. 어메 참말로 징해줄 건데. 아 이거 하나만 써야 돼. 맨날 내가 사다 놓은 거라 가지고 다 갖고 가보고 나는 이제 어찌했을까? 결혼 하나도 못하고. 아 이거 없어. 이거 다 써보고 없어. 이거 하나만 좀 갖다 사다 넣어놓고 이렇게. 아따 참말로 야, 하나만 써. 징해줄 건데 참말로 그냥 날만 하게 나가지고 맨날 그냥 야, 하나만 써. 갖고 그냥. 그런데 이건 또 웬일이랍니까? 아내와의 전투 끝에 쟁취한 거품기를 자르기 시작하는 강석 씨. 이걸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걸로 짱뚱어 낚시 바늘을 만들어요. 사실 강석 씨가 거품기를 챙겨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단단한 강도 덕에 쉽게 변형되지 않아 조금만 손보면 훌륭한 낚싯바늘이 된다네요. 그런데 어째 생김새가 좀 유별납니다. 낚싯바늘보다는 갈쿨이 비슷한데요. 이 짱뚱어는 저희들이 비닐이 없는 낚시예요. 딴 낚시는 다 비닐이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올가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민자예요. 첫째는 상처가 덜 나고요. 잡았을 때 빼는 속도가 빠르고 좋습니다. 낚시 거꾸로 들면 빠져요. 이거는. 걸린 게 없기 때문에. 오매불망 기다리던 갯벌이 드러나고 어느새 널배 위에 자리한 강석 씨. 갯벌에 서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오늘의 어획량은 얼마나 늘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쉼없이 낚싯대를 휘두르는 강석 씨. 여전히 그의 실력에는 빈틈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때 미안하다.
아이 가서 다시 보자. 애써 잡은 짱뚱어를 놔주는데요? 얘는 왜 놔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요. 3살 이상 돼야 잡습니다. 3살 이하는 잡질 않아요. 그리고 3살이 돼야만이 먹을 만큼 자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약이 덜 찼다 갈까요? 3년 이하의 짱뚱어는 다시 갯벌로 돌려보낸다. 바로 이게 30년간 강석 씨가 고수해온 원칙 중 하나라는데요. 그는 왜 이런 철칙을 세우게 된 걸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자연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강석 씨.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주문이 들어와도 적정량 이상은 절대로 잡지 않는답니다. 아들 많이 잡았어. 낚시를 하다 말고 갯벌을 벗어난 강석 씨. 강석 씨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많이 못 잡았어요. 방금 잡아올린 짱뚱어까지 들고 온 모양인데요. 식당에서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직접 이렇게 가지러 오셨어요? 아니 우선 급하니까 조금 가지고 가고 우선 급하니까 기다리고 계시니까 좀 가지고 가고 좀 이따 더 잡아갖고 갖다 준다니까. 필요한 양만 잡다 보니 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 덕분에 강석 씨의 짱뚱어는 놀라운 인기를 자랑합니다. 회를 뜨면은 짱뚱어 찰려갖고 끈끈해요. 여기 물어보고 또. 혹시 찰지고 맛있어요. 짱뚱어를 찾아 멀리서 온 손님도 있다는데요. 여봐요. 짱뚱어도 굽고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몸보시 좀 하려고 그런 거. 하지만 짱뚱어 덕분에 가장 행복한 건 다름 아닌 강석 씨. 이게 좋아요. 일석삼조. 나 하고 싶은 거에서 좋지. 운동해서 좋지. 또 이거 하다 보면 용돈 생겨 좋지. 오늘도 강석 씨가 잡은 짱뚱어를 찾는 이들이 줄을 잇습니다. 웬일인지 낚싯대 대신 행주를 손에 든 강석 씨. 갯벌에서 고생한 강석 씨를 위한 진수성찬일까요?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강석 씨의 손에서 낚싯대가 떠나가니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짱뚱어 덕분에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는 아내. 이렇게 아버님이 짱뚱어 낚시 이렇게 하시잖아요.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걱정요? 네. 당연히 걱정되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열사병이니 일사병이니 막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가면 항상 그게 염려스럽죠. 한 번 몰입하면 빠져나올 줄 모르는 남편이 늘 염려스럽다는데요. 내가 가서 바다만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냥 자유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바다에 가면 편해요. 지금은 이제 포기 상태, 포기. 응.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다니니까 할 수 없죠 뭐. 말린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도망 다니니까 그냥 포기 상태로 사는 거죠 뭐. 강석 씨는 어쩌다 낚시에 이렇게 빠지게 된 걸까?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때 정말 힘든 고뇌 속에 살았습니다.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때 사업 성공으로 승승장구했던 강석 씨. 하지만 갑작스러운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서린 고향 바다. 그를 다시 살려준 건 바로 갯벌과 낚시였다는데요. 짱뚱어 이게 저에게는 참 큰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널배를 끌고 바다를 찾은 강석 씨. 그런데 웬일일까? 누군가 강석 씨와 함께입니다. 근데 오늘은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아, 오늘 동생을 좀 가르치려고 좀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강석 씨는 동생에게 기술 전수를 시작했다는데요. 자, 동생의 실력 발휘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늘이 떨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짱뚱어들. 이렇게 대기 치라고 끝터리로 이렇게 끝터리를 되게 밀어. 낚싯대 끝터리를 스냅으로 안 치면 안 날아가잖아. 스냅으로 소리 안 나게 스냅으로 밀어서. 형님의 지시대로 다시 던져보는데요. 아이고, 또 실패. 야, 정신 차려. 안 해? 아주 불별하게 떨어집니다. 동생분 너무 엄하게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가르치면 빨리 못 배워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따라가려면 좀 빠른 속력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 스냅들은 이 스냅을 잘 못 해요. 이게 어차피 동생과 같다 똑같은 낚시법으로 하는데 제 스타일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내 스타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짱뚱어 쪽으로 낚시를 던져야 되고 그다음에 챔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던지는 게. 짱뚱어 근처에 가 던져서 챔질을 해야 짱뚱어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짱뚱어 앞에까지 던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심기일전. 다시 짱뚱어를 향해 낚싯대를 던지는데요. 스냅으로 치라니까. 스냅으로 해봐. 다시 스냅으로 치라니까. 스냅으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약간 밀어서 힘주고. 호칭에 따라 다시 투척. 이번에는 제대로 낚였네요. 형님에게 배운 대로 빙글 돌리던 그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놓치고 맙니다. 빠졌다고 자랑하고 있어? 예, 저희들은 이제 아무리 뭐 스냅 하는데 낚싯대를 이용해 손목 힘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안 돼요. 힘으로만 가해지고, 근데 형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해도 이 손목 힘 스냅으로 해서 이 짱뚱어 앞에까지 정확한 위치를 던진다는 게 참 보통 실력이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낚싯대를 던져보는데요. 과연 이번엔 낚을 수 있을까? 아! 성공했습니다. 성공! 형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오르는데요. 낚시를 마치고 나란히 올라오는 형제. 과연 오늘의 수확은 어느 정도일까? 이건 형님 것, 비교가 안 돼. 요건 아우 것. 그런데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인데요. 티가 많이 나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초보다 보니까 좀 힘으로 하다 보니 상처가 많이 나요. 이렇게 머리나 내장이 이렇게 상처가 커버리면 상품성이 천상 탕용으로 헷거리는 안 되고 탕용으로밖에 안 돼요. 붉게 상처가 난 짱뚱어와 매끈한 몸통의 짱뚱어.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되네요. 실력의 차이라고 보자, 한마디로. 이래서 형님만한 아우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해가 기울고 갯벌이 물이 차오르듯 동생의 실력도 달라지겠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많이 욕심 안 내고 지금같이 해오던 일 그대로 하고 서로 아프지 않게 도와주고 이제 그러고 뭐 사는 게 우리 이제 마지막 인생 아닐까요? 짱뚱어 낚시는 계속 하실 거예요? 아, 해야죠.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할 겁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지키며 살아온 30년 세월. 앞으로 더 풍요로운 갯벌 위의 날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